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도 지방지 9급 전기기기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지방지 9급 그 전기기기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이 쉬웠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쉬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계산 문제가 여러분 이제 9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계산 문제 9문제도 크게 한 문제 빼고는요, 여러분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나머지 8문제는 아주 쉬웠다. 뭐 한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계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계산 문제 아닌 문제가 이제 서술형 문제가 11문제인데, 그 11문제 중에서 여러분 한 2문제 정도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도 이제 뭐 직류기에서 여러분 뭐 한 3문제, 나머지 이제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는 한 4문제 정도, 정류기도 3문제, 그다음에 이제 제어용 모터가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른 때에 비해서 여러분 이제 정류기에서 좀 출제가 좀 많았다. 이렇게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보통 그 예년에 비해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데 반해서 이번에는 정류기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난이도는 상당히 쉬워서요.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여러분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전공 시험부터 제가 보기에는 뭐 전기 이론도 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또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이 아닌 여러분 이제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취득하는 사람이 이번에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동기전동기 유상특성 곡선 문제죠. 우리 동기전동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가장 출제가 잘 되는 파트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1번. 자, 역류 1에서 전기저전류는 최소가 된다. 맞죠? 자, 우리 동기전동기 여러분 이제 유상특성 곡선은 자, 일명 V 곡선이라고 하죠. 이 유상특성 곡선은 여러분 이제 전기저전류와 자, 계자전류, 여자전류와의 관계 곡선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죠. 조건이 단자전압과 이게 전동기에 인가되는 여러분 전압과 출력은 자, 일정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유상특성 곡선, V 곡선을 우리가 따지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자전류, 자, 여기는 이제 전기자전류죠. 그래서 자, 역률이 1일 때 여기가 방금 이제 역률이 1일 때인데 이때가 이제 전기자전류가 여러분 이제 최소가 될 때다. 그래서 여자전류를 여러분 이제 증가시키든 여자전류를 감소시키든 여러분 이제 전기자전류는 여러분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때 이제 여자전류를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여자라고 그러고요. 여자전류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을 이제 부정여자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그때 이제 여자전류를 갖다가 이제 증가시키면 여러분 역률이 진상이 되고요. 진상 운전이 되는 거죠. 자, 여자전류를 감소시키면 이제 부정여자로 하면 여러분 이제 바로 역률이 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발전기하고는 여러분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맞았고요. 2번은 자, 전기자 전류가 일정할 때 자, 부하와 계자전류와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바로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 부하하고 여러분 계자전류가 아니라 바로 이제 전기자 전류하고 여러분 여자전류, 계자전류와의 관계 곡선이죠.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죠. 자, 3번은 이제 계자전류가 증가하면 자, 동기전동기는 당연히 과여자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역률은 여러분 당연히 진상전류가 된다. 진상이 된다. 자, 계자전류를 감소시키면 바로 이제 부정여자죠. 그때 이제 동기전동기 부정여자가 되면 여러분 이제 전기자전류는 바로 이제 역률이 지상운전이 되는 거죠. 자, 이 특성을 갖다 이용해서 만든 기기가 바로 여러분 동기조상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조상기도 여러분 이제 이 바로 이제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상태에서 여러분 여자전류를 증가, 감소시켜서 역류를 진상, 지상으로 하는 바로 우리 여러분 이제 동기조상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2번.
자,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설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이제 동기전동기 이상현상 그러면 자, 가장 여러분 이제 다른 기기에 비해서 발전기든 전동기든 다른 발전기 전동기에 비해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이 바로 이제 다른 기기에서 일어나지 않는 바로 난조가 있죠. 그 난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 바로 여러분 이제 제동건선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동건선이요, 꼭 난조만 여러분 이제 방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동기 전동기에서 여러분 이제 제동건선, 자, 효능은 여러분 이제 첫째 난조 방지도 하면서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제동건선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동 토크를, 자, 기동 토크를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동기전동기는 기동시 토크가 0이죠. 그래서 이 제동건선을 써서 기동하는 방법을 바로 이제 자기동법이다. 그 다음에 뭐 이 자기동법 말고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전동기, 기동전동기법이라든가 저주파 기동법도 이제 있지만은, 자, 이 기동시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이 자기동법을 써서 기동시키게 되면 기동시 토크는 여러분 이제 상당히 여러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동법은 바로 이제 소용량 동기 전동기에 많이 이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다른 여러분 이상현상도 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전동기에서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제 대치 효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난조 방지가 여러분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변압기에서 2차 측 전격 전압이 200V이고, 자, 무부하대 전압이 210V이면 전압 변동률. 자, 이런 것은 이제 시험 문제도 여러분 아니죠. 우리 이제 발전기든 변압기든 여러분 이제 전압 변동률은, 자, 이제 무부하대 전압에서 여러분 이제 부하에 관련된 전격 전압. 바로 이 차가 여러분 이제 전압 변동이죠. 바로 이 전압차를, 자, 전격 전압과 비교해서 여러분 이제 백분율로 우리가 이제 나타낸 게 바로 이제 전압 변동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0V이고요. 전격 전압 200V니까 여러분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여러분 답은 이제 5%가 여러분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문제 4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4번은요, 권수비가 60인 변압기 1차 측에 여러분 이제 교류 전압, 자, 6000V를 인가했죠. 그러니까 V1이 여러분 이제 6000이고요. 자, 당연히 권수비는 자, 60이죠. 자, 그때 2차 측에 저항 0.5짜리 저항을 접촉했을 때, 자, 2차 측 전류를 자, 구하는 문제죠. 자, 2차 측 전류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제 Z2분의 V2인데, 자, 여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저항은 5ohm이라고 해서 저항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R2분의 자, V2가 돼서 여러분 이제 2차 측 저항은 0.5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당연히 V2가 몇 볼트인지 안 주어졌죠. 그때 이제 V2는 당연히 뭐를 가지고 구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변압기에서 여러분 전압과 전류는 당연히 권수비를 가지고 뭐 거의 여러분 이제 전압과 전류를 자, 구하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V2는 자, A분의 자, V1이니까요. 자, 그때 이제 여기 이제 권수비가 여러분 이제 60이죠. 자, 60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V1이 자, 6000V니까요. 자, 이거 계산하면 2차 측 전압이 자, 100V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0V를 여러분 이제 대입하게 되면 자, 2차 측 전류는 이제 200A가 여러분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일정한 속도로 운전 중인 3상 유도 전동기를 제동하기 위해서 고정자에 A상, B상, C상 중에 여러분 이제 B상과 C상 두 상을 자, 바꿨다. 그때 전원에 연결했을 때 이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바로 자, 이 문제는 우리 이제 3상 유도 전동기 여러분 이제 아무 상이나 여러분 두 상을 바꾸면 바로 역상을 인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상. 자, 역상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자, 인가해서 여러분 이제 역상 제동도 우리가 이제 걸 수가 있고요. 이제 급제동을 걸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당연히 역회전도 우리가 이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역회전이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두 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이제 3상 유도전동기 계좌에서 발생되는 회전 자계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가 역회전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한번 답을 골라볼까요? 자, 역토호크가 발생해서 감속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역상을 인가하게 되면 당연히 역상토호크에 의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DC 못하든 AC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전동기를 급정지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제동이 바로 이제 이 역상제동이죠. 자, 두 번째는 발생된 전력을 반환한다. 우리가 전력을 갖다가 반환하는 것은 여러분 회생제동이죠. 회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전자기의 방향이 역전된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자기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 상이나 두 상을 바꾸게 되면. 그래서 바로 이제 역회전이 되는 거죠. 자, 농용은 회전자에서 열이 발생한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저 회전자에서 열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역회전 시킨 거하고 여러분 열 발생하고는 이런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이 2번하고 4번하고 답을 갖다가 이제 많이 여러분 이제 혼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농용 회전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그 구조가, 자, 우리 농용 유도된 동기는 회전자가 여러분 이제 저 슬롯이 약간은 여러분 이제 경사지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사고로 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회전자 슬롯에 이제 도체를 여러분 이제 집어넣었죠. 삽입을 했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이 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단락을 시키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단락환으로 자, 단락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역상을 갖다가 인가하게 되면요, 그 순간적이죠. 순간 그 역상을 갖다가 인가하는 상태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 과도 도립 전류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지는 못했던 내용인데, 그 역상을 갖다가 인가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 도립 전류가 여러분 상당히 정격 전류보다는 크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 도립 전류라고 그래요. 그 과도 도립 전류가 이제 여러분 이제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커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차단기, 전동기 차단기가 여러분 이제 트립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역상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인가할 때, 그때 이제 과도 도립 전류 때문에 약간은 평상시에 비해서 약간은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큰 열은 아닌데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과도 도립 전류 때문에 당연히 좀 열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발생된 전류는 절대 전원으로 여러분 다시 반환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갖다가 2번 아니면 4번, 이거 4번도 이것도 틀리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께서 좀 약간 여러분들 주저주저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회생 제동만 알고 있으면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2번으로 알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은 좀 여러분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5번은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전동기에서 자, 시데리스 손. 자, 우리가 이제 시데리스 손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루프, 여러분 이 곡선에, 자, 이 곡선의 이 루프, 우리가 이 루프가 바로 여러분 이제 시드리스 곡선인데, 바로 이제 이 곡선의 바로 면적이 바로 뭐예요? 이 면적이요. 바로 시드리스 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 여기가 이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 이제 잔류자기죠. 잔류자기. 그다음에 이게 보자력이 있죠. 그래서 이 잔류자기가 여러분 지금 이 곡선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야는 지금 이 잔류자기에 비해서 보자력은 약간 작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자성체는 여러분 이제 보자력은 작고 잔류력이 큰 자성체일수록 여러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같은 우리가 이제 면적을 갖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곡선에 여러분 이제 면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곡선의 이 면적이 바로 이제 히드레스 손인데, 그 자기 히드레스 손의 루프의 면적, 그 루프의 면적이 바로 뭐예요? 바로 여러분 시드레 손 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드레 손과 여러분 그 이 시드레스의 루프의 면적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의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하나의 곡선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자, 이 곡선이 이 노란 곡선 여러분 이 노란 곡선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빨간 곡선보다는 이 루프의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 시들의 손이 크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자기 시들의 손의 면적이 크다. 그래서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7번. 자, 직류기에서 계자와 전기자 권선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주울열로 자, 발생하는 송실은 자, 뭐로 이 문제는 여러분 뭐 한 분도 여러분 뭐 답을 여러분 틀리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당연히 여러분들 동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동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바로 저항손이라고 하죠. 저항손.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든 전동기든 여러분 변압기든 그 코일의 저항 때문에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바로 주울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손 그러면 여러분 이제 I 제곱 R이죠. 자, 그때 여러분 이 R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권선 저항이죠.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그때 이 I는 당연히 부하전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일의 권선의 저항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열로 여러분 이제 소비되는 그때 열이라는 게 바로 주울열을 말하는 거죠. 자, 소비되는 손실을 바로 이제 동손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동손이 아닌 기타 모든 부하손은 여러분 이제 표류 부하손이고요. 여러분 이제 이 기계손과 여러분 이제 시들의 손은 당연히 무부하손에 속하는 거죠. 고정손이죠. 자, 8번. 자, 스태핑 전동기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이제 스태핑 전동기 또는 스텝 전동기 또는 여러분 이제 펄스 모터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특수 모터 쪽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기출 문제도 풀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특수 모터 쪽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가 잘 대두되는 게 스텝 모터, 바로 이 펄스 모터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스태핑 전동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입력 펄스. 그 입력 펄스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각도와 속도를 제어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제어용 모터 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전동기죠. 그때 여러분 그 펄스 수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각도가 제어되고 그 펄스 주파수에 의해서 속도가 제어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터에 비해서 여러분 이제 회전자가 영구자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DC 모터라든가 여러분 다른 모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장 수리가 여러분 쉽고요. 거의 고장 빈도도 작고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정형 및 가감속 제어가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 제어용 모터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여러분 슬립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스태핑 모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슬립 제어라는 것은 유도전동기에서만 나오는 제어 방식이 속도 제어 방식이지 여러분이 우리가 BLDC 모터라든가 뭐 스태핑 모터 자, 이런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는 모터가 DC 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영구 자석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립 제어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자, 가보시죠. 자, 단상 반파 다이오드의 정류 회로에서 정연파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직류 전압 100V를 어디라고 한다? 다이오드 인가되는 자, 우리 역방향 최대 전압 바로 이제 PIV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단상 반파죠. 단상 반파. 자, 단상 반파의 여러분 이제 PIV는 자, 우리 변압기 2차 측 자, 교류의 최대값까지 여러분 역전압으로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 교류의 실효값이 몇 볼트인지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 이제 교류의 실효값은 뭐를 가지고 구하게 돼 있어요? 100% 당연히 직류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전압강가 존재한다면 전압강가 빼주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이제 전압강가를 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야를 구해서 여기 직류 전압은 100V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답이죠. 자, 그렇게 하는 거나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답이 여러분 이제 4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파이가 붙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겠죠? 여러분 이제 PIV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제 직류 전압 자, 직류 전압 우리 반파는 자, 반파는 무조건 여러분 직류 전압에다가 여러분 이제 3.14 자, 파이가 3.14죠?
이렇게 구하면 자 무조건 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강가 주어지면 자 전압강하고 더해서 3.14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전파에서는 꼭 조심할 점이 여러분 전파에서는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 이제 다이오드 2개짜리만 이렇게 오는 것이고 자 브릿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에서는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 반파는 여러분 이제 직류 전압에다가 무조건 3.14니까 100파이가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정답이죠. 자, 문제 10번. 자, 전동기의 토크를 크게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근데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조금 고민을 좀 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동기 토크 그러면 자, 우리가 DC 모터든 AC 모터든 토크는 자, 공통이죠. 자, 항상 여러분 자속. 자,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과 바로 이제 회전자 전류. 자, 여기서 이제 I는 바로 이제 회전자죠. 우리가 DC 모터든 AC 모터든 바로 이제 회전자. 자, 전류의 정비례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뭐 자속 밀도를 증가시킨다. 뭐 자속과 여러분들 자속과 자속 밀도는 정비례니까 같은 거고요. 자, 전류를 증가시킨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맞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고민을 했을 것이 뭐 턴수를 갖다가 증가시킨다. 이것은 여러분 잘 뭐 확실하게 여러분께서는 아직 뭐 여러분 이제 틀렸네 맞았네 모른다 할지라도 당연히 여러분 4번은 어떻습니까? 4번은 공극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극을 증가시키면 자기 저항이 커지는 거니까 자기 저항이 커지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뭡니까? 자속이 어떻게 해요? 감소하잖아요.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당연히 토크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토크를 크게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 4번은 자 공극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자기 저항이 자 증가해서 여러분 당연히 자속이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 발전기 전동기에서는 여러분 이제 자기 저항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이제 공극이잖아요. 그래서 발전기든 전동기든 다 공통이죠. 공극을 크게 하면 여러분 자속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저항이 커지는 거죠. 자, 우리 코일 턴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일을 많이 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2파이 A분의 자 P파이 ZIA 여기 Z가 뭐예요? 바로 이 Z가 바로 총 도체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일을 여러분 이제 많이 감는다는 얘기는 턴수를 증가시키는 것 같은 말이죠. 턴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자 코일을 많이 감게 되면 여러분 총 도체수가 여러분 이제 증가하니까 당연히 토크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도 이제 맞는 얘기가 돼서 여러분 틀린 것은 정답은 이제 4번이 틀렸다. 자 11번으로 또 가보시죠. 자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우리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이제 전기가 여러분들 기본이 돼 있으면 얼마든지 틀리지 않는 문제죠. 자, 당연히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 이상 변압기. 자, 이상 변압기는 조건이 뭐냐? 이상 변압기 조건은 여러분 첫째, 자, 손실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모든 손실, 뭐 철손이든 동손이든 모든 손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기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자기 포화를 무시한다. 그 자기 포화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속이 막 그냥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기기는 없지만은요. 자 이런 기기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이상변압기인데 그때 자 우리 이상변압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V2분의 자 V1은 자 E2분의 자 E1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당연히 V1하고 E1은 여러분 당연히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변압기 1차 측의 기전력은 여러분 인가된 전압 V1에서 자 1차 측의 저항과 리액턴스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 전압 강화를 여러분 뺀 나머지가 바로 여러분 E1이잖아요. 당연히 이 손실을 갖다 무시한다면 여러분 E1과 V1이 같게 되는데 자, 그런 변압기가 바로 이런 조건을 갖는 변압기가 여러분 이상 변압기고요. 당연히 뭐 우리 변압기는
뭐 이상 변압기든 뭐 이상 변압기가 아니든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파수는 당연히 여러분 이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이상 변압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변압기는 당연히 주파수는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측 주파수와 2차 측 주파수는 같다. 이것은 이상 변압기든 이상 변압기가 아니든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자, 직류 전원을 공급하면 자기력 손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직류는 자, 자속이 항상 어때요? 일정하죠. 그러니까 자속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그 변압기 원리가 뭡니까? 변압기 원리가요. 자, TT분의 T파이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 이 자속이 여러분 시간적으로 변화되니까 변화한다. 변할 때 기전력이 여러분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류는 항상 자속이 어떻습니까? 직류는 자속이 시간이 변하더라도 자속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여러분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전압을 변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직류는 여러분 전압을 여러분 변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력선 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부하에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 변압기든 발전기든 여러분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발전기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발전기든 변압기든 주는 우리가 이제 전체 전력을 갖다 우리가 피상 전력을 100으로 봤을 때 여러분 당연히 주는 유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유효전력만 공급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현장에는 실제는 우리가 전체 부하를 갖다가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는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R 부하보다는 L 부하가 더 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설비에도 여러분 전체 부하에서는 한 60% 정도가 유도성 부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터를 사용하려면 유도성 부하를 사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효전력도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든 변압기든 전원기기는 꼭 유효전력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나 주는 유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제 무효전력도 여러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 유도전동기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자속이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속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효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역률이 1로 갖다 우리가 항상 만들 수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역률을 1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유효전력, 부하를 갖다가 여러분들 다 유효분만 걸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우리가 모터를 여러분 사용을 하면 무효전력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때 무효전력도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철심의 투자율이 무한대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자속이 포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속이. 그래서 그때 그것은 투자율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뭐 자성체로 봐서는 뭐 가장 좋은 거지만 세상에 그런 자성체는 존재하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이제 투자율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자, 부하에 여러분 이제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것이 여러분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12번으로 자, 가보시죠. 자, 영구자석을 사용한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동기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이제 뭐 과거에 여러분 뭐 출제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PM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퍼포먼트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구자석 마그네틱이라고 해가지고 영구자석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M이 들어가면 전부 다가 다 여러분 이제 영구자석형 전동기고, 자, 우리 BLDC 모터도 당연히 회전자가 영구자석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BL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브러시 리스, 여러분 DC 모터죠. 브러시가 없는 DC 모터는 여러분 BLDC 모터도 여러분 영구자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이 영구자석이 DC 모터니까 당연히 회전자에 여러분 당연히 권선이 감겨 있고 브러시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BLDC 모터도 영구자석형 DC 모터입니다.
유도단 동기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우리 영구 자석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단 동기는 여러분들 농형이든 권선형이든 단상 유도단 동기든 전부 다가 회전자의 본선을 감죠. 그래서 영구 자석형이 아닌 것은 당연히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3번으로 이제 가보시죠. 자, 6구. 자, 동기 발전기 회전자의 둘레가 자, 2m이고, 자, 60Hz로 운전할 때 회전자 주변 속도는, 자, 우리 이런 뭐 유사한 여러분 이제 문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자, 우리 기출 문제 교재에는 없었지만은,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알아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 뭐 발전기든 전동기든 여러분 회전자 주변 속도는, 자, 파이, 자, d n우죠. 그래서 단위가 자, 메터/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이제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 이 파이디가 바로 뭐예요? 이 파이디가요. 자, 회전자 원둘레죠. 우리 발전기든 전동기든 당연히 이게 회전자 원둘레인데, 자, 우리 동기기는 여러분 회전자가 바로 뭐예요? 계자잖아요. 계자. 네, 계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회전자 지름이 자, 몇 미터라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자, 여기가 이제 회전자 원둘레니까, 아, 회전자가 동기기는 계자니까 6국이죠. 계자가 지금 6국이고, 그때 극간격이 바로 극간격이 여러분 회전자 둘레, 여기 회전자 둘레가 바로 이제 2m인데, 여기서 이제 이 둘레가 2m란 말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나올 수도 있냐면 바로 이제 그때 극간격이 몇 미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런 문제도 여러분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회전자 바로 둘레가 2m라고 여러분 이번에는 아주 쉽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전자 둘레가 2m가 아니고 여러분들 극간격이 뭐 몇 미터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만약에 극간격이 1m다. 그러면 당연히 6국이니까 여러분 회전자 원둘레는 6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이제 회전자 원둘레가 여러분 이제 2m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수는 여러분 이제 6국 60Hz니까요. 자, 6국 60Hz를 가지고 이제 구우면 여러분 이제 2 곱하기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 1200rpm이죠. 뭐 1200rpm으로 하든 여러분 뭐 RPS로 하든 뭐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대입하시면 여러분 이제 회전자 여러분 이제 주변 속도가 바로 이제 40m 자, 퍼세크가 나오죠.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 바로 이제 20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제 40m 퍼세크.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는 회전자 원둘레가 바로 주어졌다는. 그래서 회전자가 우리 동기기는 계자니까 계자가 바로 2m지. 그래서 원둘레가 2m구나. 뭐 그렇게 모르더라도 여기 회전자 원둘레가 주어졌으니까 뭐 동기기가 계자인지 회전자가 계자인지 그걸 모르시더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문제 14번은요. 자, 전력용 반도체 소장류 3단자 소자가 아닌 것은, 자, 당연히 뭐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한 번도 뭐 들리신 분이 없겠죠. 자, 당연히 다이약은 여러분 이제 자, 우리 이 방향성 여러분 바로 2단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이약, 자, 다이약은 여러분 이제 이 방향성 바로 2단자. 네, 그래서 3단자 소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이약은 바로 이제 트리거, 여러분들 펄스를 발생하는 소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출 문제를 풀어드릴 때 여러분 이제 5개 소자, 그러니까 몇 방향인지 몇 단자인지, 그 몇 단자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 몇 극, 몇 단자, 뭐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뭐 3극, 3단자. 자, 그렇게 꼭 좀 기억하시라. 자,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뭐 여러분께서 뭐 틀리신 분 한 번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LASCR도요, 일반적으로 이제 빛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온이 되는 그런 소자지만은 일반적으로 3단자 소자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게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다이약이다. 자, 15번. 자, 이상적인 변압기 2차 측에서 전압이 자, 200V와 자, 전류는 2A를 얻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차 측 전압이 자, 200이고요. 그러면 2차 측 전류가 자, 이제 2A죠. 이때 2차 측 회로의 임피던스를 자, 1차 회로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405ohm일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차 측 임피던스를 1차로 환산했을 때, 자,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바로 이제 400
400오음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405mm 때 변압기 권수비와 자, 1차 측 전압은 몇 볼트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2차 측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권수비가 얼마인지 알면 당연히 1차 측 전압도 몇 볼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에서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1차로 자, 2차 측 임피던스를 여러분 이제 1차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자, 권수비의 자, 제곱이잖아요. 자, 이제 권수비 제곱. 자, 권수비 제곱인데 자, 여기서 이제 2차 측 자, 임피던스가 자, 몇 ohm인지 여러분 문제에 안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를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제 V2, I2. 자, 여기 이제 V2, I2를 가지고 바로 이제 2차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I2는 여러분 이제 Z2분의 자, V2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Z2는 자, 당연히 자, I2분의 자, V2인데 자, I2가 2고 여러분 이제 V2가 자, 200이니까 자, Z2가 자, 100ohm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100ohm. 그래서 자, 이제 1차로 자, 환산한 임피던스가 여러분 이제 405ohm이고 환산한 임피던스가 그다음에 이제 권수비 제곱에 자, 2차 측 임피던스가 100ohm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수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권수비를 갖다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얼마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권수비는 바로 여러분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수비가 이제 2니까 여러분 이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자,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자, 이제 1차 측 전압. 자, 당연히 V1. 자, 이제 V1은 여러분 이제 A, V2니까요. 자, 권수비가 2고, 자, 2차 측 전압이 200이니까 여러분 이제 V1은 자, 400V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랬지. 뭐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은 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2차 임피던스가 이제 몇 ohm인지 알면 이제 권수비를 이제 구해서 바로 이제 V2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산 문제 중에서는 뭐 이 문제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은 좀 많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겠죠. 자, 16번. 자, 유도된 동기에서 회전자가 동기 속도로 운전할 때,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가 자, 동기 속도와 같을 때, 자, 그때 슬립이 얼마예요? 당연히 슬립은 여러분 제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도동력의 속도는 자, 1-s의 NUS잖아요. 그때 여기 이제 슬립이 여러분 이제 0일 때는 바로 이제 회전자 속도와 자, 회전자의 속도가 자, 같을 텐데 자, 실제는 여러분 자, 이게 자, 속도가 여러분 이제 같으면 슬립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회전자가 여러분 회전자 자속에 의해서 회전자기에 의해서 바로 자속을 끊지 못하니까 회전자 도체의 기전력이 유기되지 못해서 회전자 도체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회전자가 돌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유도등록에는 슬립이 여러분 0이 아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슬립이 여러분 이제 거의 0으로 볼 때가 어느 때냐면 자, 무부하일 때인데요. 실제는 무부하다 할지라도 실제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야하고 야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에 거의 같다라고는 보지만 실제는 완전하게 같으면 회전자가 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실 거예요. 또 우리 이번에 9급 시험을 보신 분들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 7급을 또 응시하는 분도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7급 시험에 또 국가직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무부하일 때는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슬립이 자, 1이면 당연히 속도는 여러분 제로죠. 자, 이때는 이제 정지시. 자, 또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동시. 왜? 기동시는 바로 속도가 0에서 기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도던 동기는 그래서 슬립이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그래서 유도던 동기의 슬립은 여러분 0보다는 크고 당연히 1보다는 작죠. 예, 유도던 동기의 슬립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전자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을 때는 여러분 슬립은 제로가 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4극 직류 발전기가 자, 1000rpm으로 회전하면 유기기전력이 100V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회전수가 여러분 1000일 때 자, 유기계전력은 자, 100V였다는 얘기죠. 자, 이때 속도가 여러분 속도가 이제 80% 0.8이 된 거죠. 원래 속도를 1로 봤을 때 80%로 감소하고 자속이 2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유기계전력은 여러분 이제 몇 볼트가 되느냐? 뭐 당연히 뭐 여러분 이것은 뭐 유기계전력. 자, 우리가 모든 발전기 유기계전력은 뭐 다 공통이잖아요. 자, 자속과 회전수의 정비례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 이제 속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 속도는 자, 원래 속도보다 여러분 80%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0.8이 된 거죠. 0.8. 야는 0.8. 자, 속도는 자, 여기 이제 1000을 제가 1로 보겠습니다. 1로. 자, 그러면 이제 0.8. 자, 그리고 이제 자속은 몇 배? 자속은 여러분들 2배. 네, 2배. 네, 2파이가 된 거죠. 2파이. 그래서 여기 하나를 다시 쓰면 여러분 자속은 2배. 자, 속도는 원래 속도. 자, 원래 속도를 갖다가 이제 자, 여러분 이제 n호라고 적어요. 뭐 초당으로. 자, n호에 비해서 여러분 0.8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1.6 파이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유기계전력은 자, 우리 유기계전력 원래 자, 원래 유기계전력은 이거잖아요. 파이 n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기계전력에 비해서 여러분 1.6배라 기전력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원래 여러분들 유기계전력은 이제 100볼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이제 파이 n호가 될 때 유기계전력은 100볼트다. 원래가요. 이때는 1로 보는 거고요,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들 1.6배가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정답은 유기계전력은 160볼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여러분 막 비례로 막 풀라고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18번. 자, 전격 출력이 9kW, 60Hz 4극, 삼상 유도전동기 전부하때 회전수가 1620rpm이다. 자, 전부하로 운전할 때 2차 동소는 단 기계소는 무시한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이제 뭐 아주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다. 유도전동기에서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우리가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죠. 자, 2차 동선. 자, PC2는 자, S. 자, P2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슬립은 자, 또 몇 프로인지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제 4극 60Hz. 그러면 동기 속도가 1800. 그다음에 회전수가 여러분 1660rpm이니까 당연히 이제 슬립을 여러분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슬립을 여러분 이제 계산하니까 여러분 이제 슬립이 자,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28번 문제. 자, 슬립은 0.1이 나오네요. 0.1. 퍼센트만 10%죠. 퍼센트 할 필요 없죠. 자, 여기서 슬립은 퍼센트가 아니니까 자, 슬립은 0.1이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 2차 입력이 당연히 몇 와트라고는 말이 없다.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 거의 이렇게 나오죠. 99%. 자, 그러면 2차 입력에 이제 여러분 몇 와트라고 안 주어지면 자, 거의 뭐 여러분 100%라겠죠. 100% 거의. 자, 바로 2차 입력이 안 주어지면 여러분 이제 2차 출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구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2차 출력은 자, P2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2차 입력을 이제 구해서 대입하면 답인데 자, 문제는 뭐예요? 자, 이 공식은 2차 출력이지 바로 전격 출력이 아니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전격 출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격 출력. 그래서 우리 전기 기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전격 출력, 전부하 출력은 실제 부하로 나가는 출력인데 그 출력은 여러분 바로 2차 출력에서 기계손을 뺀 나머지가 실제 부하로 나가는 출력이 전격 출력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왔죠. 기계손은 무시한다. 자, 그때 이제 기계손을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2차 출력과 전격 출력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바로 이제 9kW. 자, 9kW니까 여러분 이제 자, 9000이죠. 자, 9000에 1 빼기 자, 0.1.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자, 입력 여러분 이제 계산해서 여러분 이제 대입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자, 여기다 대입하면 답은 자, 18번 답은 이제 바로 이제 1000W가 나오네요. 1kW요.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립을 여러분 이제 바로 속도를 가지고 60Hz 4극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동기 속도 1800rpm. 그래서 이제 슬립만 딱 구하고 2차 출력을 가지고 2차 입력을 구해서 대입하면 답이다.
자, 그래서 이번 계산 문제는 여러분 뭐 9문제지만 그렇게 뭐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19번. 자, 8극 선형 유도던동기 극간격은 자 0.5m이고 자 전원 주파수는 60Hz이다. 자, 가동부의 속도가, 그러니까 가동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회전자 속도를 말하는 거죠. 자, 속도가 48m/s일 때, 자, 여러분 슬립을 구하라.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 이제 가장 좀 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뭐 좀 가장 좀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이제 8극, 자, 60Hz니까 자, 8극 60Hz면 여러분 이제 동기 속도는 얼마냐면 당연히 900rpm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동기 속도가 이제 900rpm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슬립을 갖다가 구하려면 당연히 뭐를 알아야 돼요? 회전자 속도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회전자 속도가 얼마인지 안 주어졌죠, 당연히. 그러면 그 회전자 속도를 이제 뭘 가지고 구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가동부. 자, 가동부의 속도가 48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메타/s가 뭐예요? 메타/s가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바로 주변 속도죠, 주변 속도. 회전자 주변 속도. 그래서 회전자 자, 주변 속도니까 자, 공식이 바로 뭐예요? 자, 파이 d 여러분 n오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전자 주변 속도가 여러분 이제 48 메타/s로 주어졌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n오를 구해서 이제 슬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분명히 이 문제도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보면 나왔죠, 시험 문제가. 자, 내가 분명히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DC 모터든 AC 모터든 모든 발전기, 전동기 자, 이 회전자 주변 속도는 여기 파이 d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파이 d가 바로 회전자 원둘레다, 원둘레. 좀 전에 내가 이제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둘레가 여러분 이제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둘레가 얼마란 말이 없습니다. 자, 없고 또 지름도 몇 미터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자, 이 문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극간격. 극간격이 0.5m. 그리고 극이 몇 극이에요? 8극이죠. 8극. 그래서 여기 이제 자, 8 곱하기 0.5m. 자,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회전자 원둘레죠. 아니, 예, 회전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바로 뭐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8극 유도던동기의 극간격은 그랬으니까 아, 이게 유도던동기는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회전자가 계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자가 계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동기기도 아니고 동기기는 우리가 회전자가 계좌인데 유도던동기는 여러분 이제 고정자가 계좌잖아요. 그래서 8극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형 유도던동기라고 했습니다. 선형 유도던동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선형 유도던동기라는 리니어 유도던동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리니어 유도던동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회전자가 계좌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형 유도던동기는 그 계좌가 회전자인 계좌를 갖다가 우리가 잘라서 여러분들 리니어 모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 유도던동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파이들을 갖다가 자, 이와 같이 이제 구해서 여러분 계산하면 여러분 답이 여기서 이제 회전수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회전수를 갖다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약간 이제 8 곱하기 0.5가 여러분 이게 4죠, 4. 그래서 여기서 이제 NO 자, 이 NO를 갖다가 이제 구하게 되면 이 NO가 여러분 이제 12rp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여러분 60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뭐 야는 이제 rps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900rpm이니까 야를 갖다가 이제 rps로 놓고 계산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뭐 여러분 이제 720 뭐 rpm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립은 여러분 이제 바로 이제 900분의 900 빼기 720으로 여러분 이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초당으로 여기 야를 갖다가 이제 초당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이제 15가 나오니까요.
뭐 15로 계산해서 여러분 이제 슬립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립은 0.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번 계산 문제 중에서는 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슬립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 슬립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 이게 슬립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제 당연히 여기 동기 속도는 8극 60Hz라고 나왔잖아요. 이 8극 60Hz를 가지고 구하는 속도가 이제 동기 속도인데 회전자 속도가 얼마란 말이 없으니까 아, 이 회전자 속도만 이제 구하면 되겠구나. 그때 이제 회전자 속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 게 아, 속도가 48m/s. 바로 이 주변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회전자의 속도를 이제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캐치를 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계속해서요. 2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20번은요. 자, 그림 같은 단상 전파 이상시의 정류 회로에서 자, 전원전압의 실호값이 자, 220V. 여기 이제 VS가 좀 문제에서는 좀 빠졌는데요. VS의 실호값이 220V이고 자, 전원 주파수는 60Hz이다. 자, 부하단에 연결되는 저항 R은 자, 25옴. 자, 여기서 좀 여러분 단위가 좀 제가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분표를 썼습니다. 자, 25옴이고, 자, 사리스터의 유상각, 제어각 또는 점호각이라고 하죠. 그 지형각 알파가 60도일 때 저항을 흐르는 전류의 평균값은 자, 단 부하 연결된 인덕턴스 L은 여러분 저항 R보다는 자, 상당히 크다. 이 L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바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L이 거의 무한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L이 무한대일 때는 여러분 당연히 전류는 연속적이다. 자, 그때 여러분 이제 직류 전압은 자, 파이분의 자, 2√2에 바로 여러분 여기가 이제 코사인. 자, L이 무한대일 때 바로 이제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L이 무한대일 때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대입 보시면 자, 파이분의 자, 2√2에 자, 교류의 실호값은 여러분 이제 220V죠. 자, 220. 자, 여기 이제 VS. 자, 이 VS가 이제 바로 여러분 이 교류의 실호값이죠. 220. 이제 코사인 여러분 이제 60도.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60도는 여러분 이제 2분의 1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2분의 1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 야는 이제 파이분의 자, 220. 여러분 이제 바로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직류 전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직류 전류는 자, R분의 여러분 이제 직류 전압이죠. 자, 그러면 이제 R은 여러분 이제 25옴이고요. 그러면 이제 직류 저기 전압 자, 파이분의 자, 220 자, 루트 2. 이렇게 자,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약분하고 하면 여러분 이제 파이분의 자, 이게 답이 이제 파이분의 11 루트 2. 그래서 파이분의 11 루트 2 암페어가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20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봤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번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뭐 그렇게 한 문제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번 문제만 여러분께서 약간 좀 여러분 혼돈할 수 있는 자, 그 19번 문제만 빼고는 뭐라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도 이번에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시험을 아마 잘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남은 우리 이제 9까지 여러분 이제 시험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지방지 9급 자, 문제풀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